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작가는 박영휴 작가입니다. 제3대 태종실록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과 방원의 세제 책봉 1400년 정월 방월의 바로 윗형인 넷째 방간이 박포와 함께 사병을 동원하여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하지만 방원과 그의 사병들이 이들을 초기에 진압하였고 이 일로 방원은 세제의 자리를 확보한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일명 박포의 난 또는 방간의 난이라고도 한다. 왕위 계승과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제1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세력 구조는 방원 일파에게 유리하게 변화되어 이들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방원의 동복 형제들은 여전히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세력이 방원에게는 만만치 않은 위험 요소였다. 특히 넷째 형 방간은 왕위 계승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때문에 방원은 이들 형제들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다. 방원은 정도전이 추진하던 병권 집중 운동을 이어받아 다른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방원이 정략적으로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할 조짐을 보이고 또한 왕위 계승에 대한 조정의 중론이 방원 쪽으로 흐르자 방간은 시기심과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박포가 방원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밀고 하자 그 말의 진위도 가려 보지 않은 채 사병을 동원해 난을 일으켰다. 박표는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정도전이 방원을 제거하려 한다고 밀고 한 장본인으로서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하지만 농공 행상 과정에서 1등 공신에 피봉되지 못했음을 불평하다가 도리어 죽주 영동에서 기양살이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던 중 방간이 방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고 평소 방원에 대해 품고 있던 원망을 이 기회에 풀어보고자 방원이 방간을 죽이려 한다고 거짓 밀고를 한 것이다. 방간은 박포의 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분기탱천하여 사방을 동원해 방원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방간은 방원을 당해낼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형제들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방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개성 한복판에서 형제 간에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방원의 승리였다. 싸움에서 패배한 방간은 체포되어 유배당하고 박포는 붙잡혀 사형당하는 것으로 방간의 난은 막을 내렸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방원에 대한 반대 세력은 거의 소멸되었고 방원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결과적으로 방간의 난은 방원의 왕위 계승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이 평정된 뒤 조선 내의 방원 세력은 방원의 왕위 계승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방원의 신복 하륜의 주청으로 정종은 상왕 태조의 허락을 얻어 1400년 2월에 방원을 세제로 책봉하고 이어 11월에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와 같이 제2차 왕자의 난은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왕자들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 판도는 물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권력이 방원에게 집중되면서 왕권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방간의 난이 숲으로 돌아간 후 조정의 대신들은 수차례에 걸쳐 방간을 죽여야 한다고 가난했으나 방원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유배시키는 데 그쳤다. 방원은 오히려 방간이 병을 당하면 의원을 보내 그를 치료하게끔 도와주기도 했다. 또한 방원이 상황으로 있던
세종 치세 때에도 방간에 대한 취재가 논의되었지만은 방원과 세종은 이를 거부했다. 적어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방원의 강한 형제애의 발로였을 것이다. 방간은 방원의 배려에 따라 천명을 누리다가 1421년 홍주에서 죽었다. 태종의 등극과 조선의 개혁 작업. 태종은 1367년에 태어나 1422년까지 살았으며 제6기간은 1400년의 11월에서부터 1418년 8월까지 17년 10개월이다. 1398년 정대전 일패에 의하여 요동 정벌론이 대두되었다. 정도전은 막대한 군사력이 필요한 요동 정벌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병이 혁파되어야 하며 병권이 나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방원은 자신의 세력 기반인 사병이 혁파될 위기에 놓이자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과 세자, 방석 등을 제거한 뒤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변 직후에는 형제들 간의 권력 관계를 고려하여 세자 추대를 사양하였으며 단지 정왕군으로 봉해지면서 응상군부 오건 절제사와 판상서 사사를 겸허하였다. 또한 정사공신 1등에 논정되었으며 이어 개국공신 1등에도 추록되었다. 그리고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뒤 세제로 책봉되면서 내외의 군사를 통괄하게 되었다. 방원은 세제로 책봉되자 병권을 장악하고 동시에 중앙집권의 틀을 다져나갔다. 그 일환으로 사병을 혁파하고 군사를 상군부로 집중시켰으며 도평의 사사를 의정부로 고쳐 정무를 담당하게 했고 중추원을 상군부로 고쳐 군정을 맡도록 했다. 이처럼 방원은 세제 시절에 이미 왕권 안정책을 마련하고 고려 정치 문화의 잔재들을 없애기 시작했다. 정무와 군정을 분리시켰으며 권문세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 변정도감을 실시해 노비의 변속을 관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1400년 11월 마침내 정정의 양의를 받아 조선 제3대 왕으로 등극했던 것이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한편으로는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고려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군사제도를 정비해 국방을 강화하고 토지, 조세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세제 시절에 이미 손댄 바 있던 노비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신문고 등을 설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자유롭게 처먹게 하는 등 새로운 사회정책을 실시하여 민심을 수습하였다. 태종은 교육과 과거제도 정책에도 역점을 두었다. 개혁 당시 유학자들은 대부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죽임을 당했는데도 이는 대명 왜고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조선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금을 책임자로 하여 유학과 경학에 밝은 자를 엄선해 정경관과 오부의 학생들을 맡겼으며 기술교육을 위해 식학을 설치하고 제조를 두었다. 과거 제조에서도 공고, 자주 문생제 등 귀족 위주의 관리 등용 제도를 혁파하고 능력과 실력 위주로 관리를 등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했다. 정교 정책에서는 승려, 억벌이라는 개국 이념에 따라 불교와 도참 사상을 억제했다. 그 일환으로 사찰에 예속된 노비를 공노비로 전환시켰으며 처녀를 비구니가 된 사람은 환속시켰고 연등제, 족바일제 등을 폐지시켰다. 한편 유교를 장려하여 문묘 제도를 정비하고 묘제, 혼례, 장제, 조간복제 등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당군 기자 등을 중사로 승격시키는 등 개인적인 자연신앙을 국가신앙으로 이끌면서 민족신앙을 유교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대외정책 또한 안정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명예대에서는 삼국의 예를 갖춰 조공을 하는 대신 서적, 약재, 역서 등을 수입하여 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변방을 안정시켰다.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 범죄 농결법을 마련해 외인들이 범죄 행위를 다스렸고, 부산포와 내포에 도박소를 두어 외인의 무역을 합법화시키고 외인들의 병비 정탐을 감시했다. 이 밖에도 수도를 개성해서 다시 한양으로 옮겼으며 성원록을 정비하여 비태조계를 왕이 계승해서 제외시켰고, 호구법을 제정하고 호패법을 실시하여 호구와 인구를 파악하였다. 태종은 이처럼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고 조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제 시절부터 빠르게 추진하던 이러한 일련의 개혁 정치는 1418년 그가 상황으로 물러날 때까지 지속되었고, 이러한 계획에 힘입어 세종대에는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기 전인 1418년 장자인 양녕대굴이 절제 없이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세자에서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왕권을 이양했다. 그는 상황이 된 뒤에도 궁권에 참여하여 심정 박습의 옥을 취재하였고, 병선 227척, 군사 17,000여 명으로 대마도를 공략하는 등 1422년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세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태종은 정비 원경 왕후를 비롯 12명의 아내에게 12남 17녀를 두었다. 그의 능은 헌능으로 현재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소재하고 있다. 헌능은 태종과 원경 왕후의 능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쌍릉이다. 태종의 가족들. 태종은 총 12명의 부인과 2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정비 원경 왕후 민씨가 4남 4녀를, 효빈 김씨 1남, 신빈 신씨 3남 6녀, 선빈 안씨 1남, 의빈 권씨 1녀, 소빈 노씨가 1녀를 두었다. 또한 수기 채씨가 1남을, 안씨 1남이여, 채씨 1남, 김씨 1녀, 이씨 1녀, 다른 후궁이 1녀를 두었다. 원경 왕후 민씨 1365년에서 142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태종의 정비 원경 왕후 민씨는 본가는 여흥이며 여흥부원군 민재의 딸로서 1365년 여흥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382년 우왕 8년에 방원에게 출가하였으며 1392년 조선 개국 후에는 정령 옹주에 봉해졌다. 그녀는 1400년 2월에 방원의 세제에서 책봉되자 세자 비누로 정빈에 봉해졌으며, 이에 11월에 방원이 조선 제3대 왕에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어 정비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태종보다 2살을 위했던 민씨는 태종의 집권에 여러 방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98년 8월 그녀는 정도전 세력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태조가 몸이 불편하여 여러 왕자와 함께 숙식하고 있던 방원을 몰래 불러내어 정도전 일파의 급습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정보 덕분에 방원은 선수를 쳐서 정도전 일파를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왕자의 난 10일 전에 정도전 일파가 왕자들이 거느리고 있던 시위패를 혁파하고 그들의 군장비를 모두 불태울 때 그녀는 몰래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거사 직전에 방원의 군사에게 내어주어 선수를 치도록 했다. 그러나 왕비가 된 후에는 태종과의 불화가 그치지 않았다. 불화는 우선 국녀 문제에 출발하여 태종의 후궁 간태 문제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왕비의 동생 민무구 형제의 사건으로 불화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 태종은 외척의 권력 분산과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후궁을 늘려나갔고, 민씨는 이에 노골적인 투기와 불평으로 태종의 비위를 건드렸다. 그것이 곧 그녀의 동생 민무구 형제에게 영향을 미쳐 태종과 틈이 더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급기야 민무구 형제가 죽게 되자
그녀는 그 일로 태종에게 불쌍한 행동을 계속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처지에 직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태종은 세자와 왕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 끝내 그녀를 폐위시키지 않았다. 원경왕후 민씨는 1420년 56세 일기로 죽었다. 민씨는 사남 4년을 낳았으며 양령, 효령, 충령, 성령 등의 왕자들과 정순, 경정, 경안, 정선 등의 공주가 그녀의 소생이다. 그녀의 능은 헌능으로 태종의 묘와 함께 쌍을 이루며 현재 서초구 내곡동에 남아있다. 태종의 아들은 총 12명으로 정비소생 4명, 후궁소생 8명이 있었다. 정비소생은 장남, 양령을 비롯해 효령, 충령, 성령 등이 있었고 후궁소생으로 효빈 김씨의 경령, 신빈 신씨의 함령, 원령, 근령, 형제들과 선빈 안씨의 익령, 수기 최씨의 휘령, 안씨의 해령, 최씨의 후령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양령, 효령, 충령 등 정비 소생의 아들은 왕위 계승과 관련한 일화들을 남겨 후대 사람들에게도 익히 잘 알려져 있었으며 넷째인 성령은 태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14살 때 홍역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래 성종의 아들 중 대표적인 인물인 양령과 효령의 삶을 알아보자. 충령은 세종편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령대군 1394년에 태어나서 1462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1394년 태조 3년에 태어난 양령은 태종 이방원의 장남으로 이름은 제자는 후배, 부인은 광상 김씨, 한도의 딸 김씨였다. 양령은 1404년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자유분방한 성격 탓으로 궁중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궁정을 몰래 빠져나가는 일이 잦았고 사냥이나 풍류를 좋아해 자주 태종의 화를 돋구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418년 세자에서 폐위되고 말았다. 그가 스스로 왕세자 자리를 거부해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말도 있으나 정확한 내역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동생 충령이 왕이 된 이후에도 감찰 대상이 되긴 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세종과는 지극히 우애가 깊어서 수십 차례에 걸쳐 탄핵된 바가 있었지만 세종에게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천명을 누리다가 1462년 69세를 일기로 죽었다. 시호는 강정이다. 효령대군 1396년에 태어나서 1486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효령은 1396년 태조 5년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보, 자는 선숙이었다. 부인은 정력의 딸 예성부 부인으로 그녀의 슬하에 6남 1녀, 즉 실에 1남 1녀를 두었다. 효령은 양령이 세자에서 폐위됐다는 소리를 듣고 한때 자신의 세자 자리를 넘겨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동생 충령이 세자에 책봉되자 스스로 절로 찾아들어 불교에 심취하였다. 그는 1407년 태종 8년에 효령 군에 봉해졌고 1412년에 효령 대군으로 진봉되었다. 이후에는 불교에 전nhập하여 1435년 회암사 중수를 건의하였으며 온각사 조성도감 도제조를 활동하기도 했다. 1465년 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언해하고 그해 온각경을 수교하기도 했다. 그는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등 6왕을 거치며 91세까지 살았다. 그는 이 기간 동안 6왕의 연고 존친으로서 극진한 존경과 대우를 받았으나 불교를 숭상하고 성가에 적을 두면서 많은 불사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유생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왕들의 보호 아래 꾸준히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시호는 정효다.
태종시대의 주요 5대 사건. 민무구 형제의 옥. 1407년 7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406년 8월에 태종이 세자 양녕에게 선의 왕위를 넘겨줄 뜻을 표명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태종은 제28년 동안 4차례의 선의 파동을 일으키는데 제1차 선의 파동이 민무구 형제의 옥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태종이 선의를 표명하자 왕비 민씨의 동생인 민무구 무질 형제는 어린 세자를 통해 이른바 효뷰 직권, 즉 어린 세자 틈에 끼어 직권을 획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태종과 원경 왕후 사이의 불화였다. 원경 왕후 민씨는 태종 집권 이전에는 남편의 등극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태종이 보위에 오른 후 호잉 첩들만 가까이 하자 이에 심한 투기심을 드러내 태종과 불화가 잦았다. 이 때문에 외척 세력으로서 아버지 민재와 왕비인 원경 왕후의 권세를 믿고 활개를 치던 민씨 형제들은 불만을 품게 되고 태종이 선의할 뜻을 비치자 세자인 양녕을 찾아가 그런 불만을 토로한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옥이 발생한 후 이틀 만에 태종은 민무구를 연안에 방치했으며 19일 후에는 공신 노권을 빼앗고 4개월 후에 직첩을 수취하여 서인으로 전락시키고 영에 유배시켰다. 태종은 옥이 일어난 지 2개월 만에 민무구 형제의 재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비 민씨와 장인 민재, 장모 송씨의 면목을 생각해 가급적 생명만은 보존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민씨 형제는 유배 중에도 대간 등의 논액을 가중시킬 행동을 자주 하다가 결국 1410년 자진하였다. 민무구 무질 형제가 죽은 후 그의 형제들이 형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태종은 무휴, 무회 형제도 사사, 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하는 것을 시켰으며 그들의 처자도 변방으로 내쫓음으로써 민씨 일가의 옥사는 종결되었다. 6조 직계제 단행. 태종은 세제 시절부터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6조 직계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한 이 조치는 1414년에야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태종은 1405년 의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이루어진 6조 장관들을 정 3품에서 정 2품의 판서로 높였다. 이에 따라 정곡과 군기를 관장하던 사평부와 중추부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호조와 병조로 이관시켰으며 좌우정승이 장악하고 있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2조와 병조로 이관시키게 이른다. 또한 같은 해에 대원사를 강화하여 동부 대원을 증설하고 6대원으로 하여금 6조의 시무를 나눠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6조의 각 조마다 각각 3개의 속사를 설치하고 당시까지 전속한 독립관할 중에서 의정부, 사헌부, 사관원, 승전원, 한성부 등을 제외한 90여 관할을 그 기능에 따라 6조에 분속시켰다. 1414년 태종 14년 태종은 마침내 6조 직계제를 단행했다. 따라서 그때까지 왕, 의정부, 6조 체제이던 국정이 왕, 6조로 전환되면서 왕권과 중앙 집권이 크게 강화되어 왕조의 안정을 이루게 된다. 거북선 개발. 거북선에 관한 기록이 문헌상에 나타난 것은 태종실록부터다. 태종실록에 태종 13년에 보면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가다가 거북선과 외선을 꾸민 배가 해전 연습을 하는 모양을 보았다는 구절이 있다. 또 태종 15년에는 자대원 탁신이 거북선의 전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더라도 적이 해칠 수 없으니 결승의 양책이라 할 수 있으며 거듭 견고하고 정교하게 만들게 하여 전승의 도구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거북선은 외구 격퇴를 위한 돌격선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장갑선의 일종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거북선은 외구 침입이 잦았던 고려 말기에 고안됐을 가능성이 높다.
태종대에 이 거북선의 조성 흔적이 있는 것은 왜구와의 수전에 대비한 것이거나 또는 대마도 정벌 같은 왜구 토벌 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책이었을 것이다. 신문고 설치. 신문고는 시정을 살피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태종은 후신과 재상이 중심이 된 정치를 극복하고 백성의 안정된 삶을 통한 국가의 안정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다. 신문고는 태종의 이런 정치 사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이며 1401년 8월 송나라에 등문고를 본따 설치되었다. 한양으로 다시 천도. 건국초에 조선 조정은 3번에 걸쳐 수도를 옮겼다. 태조 3년에 개경의 기운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한양으로 천도했다가 1398년 정조 원년에는 한양을 버리고 개경으로 다시 왕궁을 옮겼다. 이때 개경으로 다시 옮겨간 이유는 우선 한양의 시설이 미비하여 개경을 그리하는 신민들의 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왕실의 큰 불상사인 골육 상잔의 참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경으로 옮겨간 이후에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정종은 세제 방원에게 왕권을 물려주었다. 태종은 등극하자마자 태조의 뜻을 이어 다시 한양으로 천도하려 했으나 신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 실행치 못하다가 1405년 태종 5년 9월에 장덕궁이 준공되자 한양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후로 한양은 500년 동안 조선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태종대에는 이 사건 외에도 호구법을 제정하여 호패법을 실시하였으며 호백세와 호포세를 폐지했고 환자치료를 위해 처음으로 동료를 선발하여 부인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또한 십학을 설치하고 사부학당을 건립했으며 동구사례학을 편찬하고 고려사를 개수했다. 태종실록 편찬경위. 태종실록은 총 36권 16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401년부터 1418년 8월까지 17년 8개월 동안 이루어진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 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하고 있다. 원명은 태종 공정대왕실록이며 다른 실록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보 151호로 지정되어 있고 당시 편찬했던 것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전주사고본이다. 태종실록은 1422년 태종이 죽자 그 이듬해 12월 번개랑과 윤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정왕실록과 함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편찬 작업은 1422년 3월에 시작하여 1431년 완성될 때까지 9년간 계속되었다. 실록 편찬은 변계량, 윤회, 신장 등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는데 동부 연의방의 덕흥사가 작업장이었다. 작업이 궁궐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궁궐 밖 덕흥사에서 이루어진 것은 감수관 변계량이 병약하여 매일같이 춘출관으로 출퇴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은 1426년 공정왕실록이 편찬된 뒤에 또 5년이나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그리고 편찬 도중 1430년 4월 변계량이 죽자 편찬 사무소를 의정부로 옮기고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이 윤회, 신장 등과 함께 편찬 책임을 맡아 1년 뒤인 1431년 3월에 완성했다. 그러나 그뒤 변계량이 지은 헌능, 태종의 능 비문 가운데 양대, 왕자의 난에 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자 세종은 비문과 이 사건이 기록됐던 태조실록, 공정왕실록 등도 개수하도록 지시했다. 실록 개수 작업은 1442년 신계의 감수 아래 권제, 안지 등의 춘추관 관료와 지편전 학사, 남수문 등이 주관하였다. 태종실록은 1401년 1월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태종이 즉위한 1400년 11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공정왕실록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시대 역사, 태종시대 세계사 역사입니다. 태종시대의 세계사에는 주목할 만한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기운이다. 1402년 보헤미아의 프라하대학 총장이 된 우스는 로마 교회의 부패상을 고발하며
종교 개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의해 쫓겨납니다. 이후 다시 보헤미아 공화국에서도 파문된 후스는 1412년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선다. 이 때문에 그는 파문당하고 1414년 콘스탄츠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선교받고 이듬해 화형당한다. 이 사건 이후 1417년 교황 베네딕트 13세가 폐위되고 마르틴 5세가 즉위해 5개조의 개회 조령을 발표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기호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작품 제3대 태종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